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수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원실 3월 5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이 실시 중이죠. 지금 모바일 투표가 오늘까지 어제 오늘 실시가 됐고 내일과 모레는 ARS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집계를 해서 8일 날 최종 승자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투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대급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 그때 이준석, 나경원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투표율이 전체 45.36%였는데 지금은 그 모바일 투표만으로 벌써 이것을 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전당대회 후보자들은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이것은 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뚜껑이 열리면 이런 높은 투표율이 뭘 의미하는지는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선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마무리되기 전에 꼭 하나 짚고 꼭 넘어가야 될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이 사람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것이 또다시 당내 국민의힘 안에 보수 진영의 내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 전당대회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준석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 내세운 이준석의 아바타 이렇게도 불리는 이번에 전당대회 후보 네 사람이죠. 자, 이 네 사람이 이준석은 물론이고 이 네 사람이 계속 분란을 일으키고 혁신, 개혁, 청년 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여전히 이준석이 그렇게 당원권 정지되는 중징계를 당한 상태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총선 직전에 이준석의 제명이 풀립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이 또 어떤 형태로 총선에서 악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번에 전당대회에 이어서 총선에서 또 어떤 소동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마치 물의 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그런 대목에 대해서 다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영구 제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영구 제명을 시킬 만한 그 잘못들이 또 지금 계속 이준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려서 총선에 이 국민의힘 총선 국면에서 또 어떤 소동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사람들, 이준석계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죠. 천하용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천하용인, 대표 경선에 나온 천하람,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허나,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 나온 이기인, 자, 이 사람들이 천하용인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고, 마치 이준석이 아바타처럼 행동을 하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심지어 이준석이 본인이 그 영화에 나오는 배너를 자처를 하고 이 네 사람을 배너가 끄는 마차를 끄는 배너의 마차를 끄는 네 마리의 말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이 네 사람, 이 출마한, 심지어 대표에 출마한,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 사람들은 이준석의 말이라는 이야기죠. 이준석이 다 지휘를 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천하용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대꾸도 못하고 그냥 이준석 흉내만 내고 있는 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5사람인데 이준석까지 지금 경선판을 흐리고 있는데 막 구태정치도 보이고 있고 또 막말 이런 것으로 막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들로부터 지금 환호를 받고 또 응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준석뿐 아니라 출마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 보도가 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천하람 당대표 후보로 나섰는데 천하람이 원래 이 당대표 4강에 올라가면서 아주 기세 등등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이 누구와 연대하지 않는다. 특히 안철수와 연대는 절대 없다. 안철수는 이 이준석과 천적이죠. 자기가 보스처럼 생각하는 이준석과 천적인 안철수. 그리고 그래서 안철수와는 절대 연대도 없고, 만약에 결선 투표에 지금 그때 당시 분석대로 김기현, 안철수가 올라가면 난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특히 안철수와는 연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꿨죠. 이 구태입니다.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구태의연한 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조사에서, 여론조사 한 군데에서 그 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엉뚱하던데 본인이 2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2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결선 투표에서 김기현이 과반수를 못 받으면은 본인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3, 4위 후보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갑자기 안철수에게 막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구태죠. 이 3일 날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천하람이 안철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언론에서는 천안연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결선을 가더라도 김기현, 나경원 처음 났을 때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 말고 제대로 활짝 웃으면서 연대해야지, 연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안철수와 연대하자. 근데 이름도 천안연대죠. 자기 이름을 앞세웠죠. 자, 안철수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본인도 지금 그 2위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결선 투표 가면은 또 천하람에게 이 지지를 호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서로 이 농담 비슷하게 하고 했는데, 이 천하람은 저희는 웃으면서 연대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철수에게 그렇게 적대감을 표현을 하고 절대 안철수와 연대 없다. 자기의 보스 이준석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라고 그러면은, 자, 그런데 자기가 좀 피로해지니까 웃으면서 연대하자. 자, 이거 전형적인 구태 정치죠. 뭐 젊은 정치를 표방하는 이 인물이. 그리고 또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오늘 이런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협 사칭, 이준석계, 출마자 허나 김용태, 당협 사칭이 논란이 됐습니다. 뭐냐면, 이 당협 투표, 전당대 투표가 시작됐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당원들에게, 책임 당원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책임 당원들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는데, 마치 자기들이 발송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전국에 있는 234개인가요? 그 당협에서 당협위원장이 발송을 한 것처럼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서울 강남갑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은 허나 김용태로 뽑아야 합니다. 아니면 서울 송파을 당협이 총선에서 이렇게 당협 이름만 바꿔가지고 땡땡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은 허나 김용태로 뽑아야 합니다. 자, 각 그 당협마다 다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심지어 대구에서도 이런 북구에서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대구 북구 갑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은 허나 김용태로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협위원장이 보낸 것처럼 돼 있죠. 우리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두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낸 겁니다. 당협 이름만 바꿔서 당협 사칭이죠. 이것도 정말 구태의연한 행태입니다. 자, 특히 이 중에는 대거 발송이 됐는데 착각을 일으키는, 당협이 보낸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문자를 대거 발송을 했는데, 이 중에는 최고위원 그 후보들의 당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태영호, 조수진, 김병민 이런 경쟁 최고위원 후보들의 당협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무차별로 다 한 거죠. 모든 당협에 다 한 거죠. 땡땡 당협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은 김용태, 허나로 뽑아야 합니다. 1인 2표제입니다. 최고위원. 그러니 마치 당협위원장들이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원들에게,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한 거죠. 지금 그 당 선관위는 이걸 당협 사칭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뭐 대표 천하람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그렇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성정치인 뺨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계속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 혁신, 청년 정치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 꼭대기에는 자기를 벤허를 자처한 이준석이 있는데, 이준석은 또 열심히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무슨 이문열 작가가 쓴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마치 이 초등학교, 그때 우리들의 일거려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초등학교 한 학급을 통해서 작은 사회를 그린 그런 소설이죠. 거기 책에서 반장인 엄석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전학생 한병태를 괴롭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준석은 그 소설에 등장하는 엄석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그 한병태, 여기는 천하용인, 자기가 내세운 후보들을 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석대가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징벌을 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또 비꼬는, 조롱을 하는 그런 말을 하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마 보지 못하고 그냥 읽지 못하고 나서서 어떻게 대통령을 물의 배에 비유를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죠. 그러니 이준석이 거칠게 몰아칩니다. 홍준표를 향해서. 본인이 꼰대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척건이 꼰대라는 말을 썼고, 본인은 두 글자가 생각난다, 이렇게까지 자기 아버지보다 연배가 많은 이 홍준표를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 홍준표와 이준석은 대선 후보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그렇고,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도 홍준표와 이준석은 거의 죽이 착착 맞았죠. 그래서 그때 홍준표는 이준석이 막 가출을 하고 했을 때도,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 때, 본선 때 가출을 막 2번이나 하고 3번 하고 막 했을 때도 다 두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홍준표는 이준석이 다시 당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윤석열 그때 후보와 서로 만남, 회동을 주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준석 편을 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이 홍준표가 또 자기를 꾸짖는다고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이준석을 좀 훈계를 하니까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홍준표에게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언사로 공격을 하고 있죠. 홍준표도 참다 못해서 계속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 분을 사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준석 어려울 때 가서 내가 구출해주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게 해주고 당대표직 계속하게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자기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사실 그때 그렇게 한 것도 홍준표가 복당을 하지 못했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나서 복당을 해줬기 때문에 홍준표가 이준석을 오냐 하면서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홍준표도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준석에게. 홍준표는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려서 바른당 시절에도 그렇게 욕질만 일삼더니 그 버릇에 또 도졌나 보다. 얄팍한 지식과 잔재주로 하는 정치는 오래 못 간다. 내년에 어찌되나 한 보자. 이렇게 재차 직격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어찌되나 한 보자,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총선 때 이준석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영구 제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영구 제명, 이재명 반란표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 지금 정말 이준석을 영구 제명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총선 앞두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은 2013년 7월, 8월 박근혜 대통령 초기 때 호가호위하면서 성접대를 받았죠. 성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수사도 받고, 지금 검찰로 또 수사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가 이 당에서 2차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처음에는 성접대 의혹, 그 다음에는 그걸로 시작해서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양도구육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둘러싸여서
뭐 심지어 측근인 김철건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지금 받았죠. 그래서 이 작년 7월에 일단 윤리위원회가 그 이양희 위원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당 대표에 대한 징계였는데 이준석도 여기 반발을 해서 별 이야기도 다 했죠. 양두구육, 신군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 뭐 이런 이야기도 넣었고 그래서 당원권 정지 1년이 추가로 징계가 됐죠. 자, 그래서 합해서 1년 6개월인데 이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하면은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1월 당원권이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면은 이준석은 내년 1월 되면은 또 뭐 총선 공천을 받겠다고 나오면서 또 지금은 자기 혼자가 아니고 지금은 4명 이 일종의 자기 휘하에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이 사람들과 같이 또 내부 분란을 엄청나게 일으킬 겁니다. 4월 총선에 지금으로서는 공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출마를 하기 위해서 막 전선을 막 형성을 하겠죠. 밖에 나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전선을 형성을 해서 이 어떤 분탕질을 또 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 전당대회 이 세 차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에 당원권이 회복되고 나면은 더 극심한 이 소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뭐 공천 과정에서 공천에서 이 탈락이 우려되는 또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는 또 이준석과 결탁을 해서 그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 전에 홍준표 시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탄핵 때 박근혜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무례배에 이준석이 비유를 하니까 이준석도 탄핵에 뭐 자기 보스 유승민, 김무성을 따라서 같이 쫓아다녔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무례배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는 개국에 비유하더니 박근혜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홍준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 좀 자중해라. 자, 민주당보다 더한 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총선 때도 민주당보다 더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의 존재는 일단 민주당에게 무조건 이득이죠. 상대 진영에서 막 분란을 일으켜주니까. 그러니 이준석이 그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데 지금 그 천하람 또 이 나머지 그 허은하, 김용태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응원을 받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차 징계를 다시 해서 이준석을 영구 제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내부 분란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총선에서 어려움도 있고 또 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응원 받는 그 사람들인데 가령 천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이준석을 따라가고 있죠. 갤럽 조사에서 지난 금요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표 후보 4사람에 대해서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호감도 조사. 뭐 지지율 조사라기보다 이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호감도 조사를 하니까 1위가 천하람이 나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는 그게 아닌데 이거는 뭐 전체 일단 국민의힘 그 지지층만을 한 게 아니고 전체 다를 놓고 호감도 조사를 하니까는 천하람이 1위가 나왔습니다. 자, 27%가 나왔는데 그 밑에 안철수 26%, 김기현 18%, 그 다음에 한교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보시면 지지율과 좀 다르죠. 지지율은 김기현이 압도적인 1위인데 김기현은 3위로 내려갔고 천하람이 1위를 했습니다. 27%.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것을 민주당 지지층들이 천하람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기 때문이죠. 천하람을 지지한 사람들은 중도 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45%가 압도적으로 천하람을 천하람 선호도를 1위로 꼽았습니다. 선호도에서 1위를 꼽았습니다. 45%. 나머지 중에서는 선호도 가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그러니 천하람에게 집중적으로 다 몰렸고,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도 34%가 천하람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니 이 전체가 27%를 받아서 1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9%만 천하람에게 호감이 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하람도 지금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뭐 허나 김용태 조사를 안 했지만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의 지지를 응원을 받는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이준석 사태 시즌2, 지금은 뭐 당내 경선이라서 그렇지만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 때처럼 이준석이 결정적인 취약점이 되는, 민주당이 응원을 막 하면서 당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다시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한 영구 제명이 필요하다. 물론 당헌 당규상의 영구 제명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명이 있죠. 제명. 자, 제명이 필요하고, 이 제명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을 하면은 이것은 최고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 출범하는 최고위원회에서 아마 첫 작업이 이준석 제명 의결 추인, 이것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송목근의 혼술이었습니다.